개발팀은 여러 포지션의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구에도 포지션이 있듯이 하여튼 개발에도 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이 포지션에서 각자 주어진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감독처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을 중점으로 알아보죠. PM이란 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뜻인데 프로젝트를 일정 안에 잘 마무리되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죠. 고객, 그러니까 감님은 당연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지 알고 싶을 것이고, PM은 개발자들에게 개발이 잘 되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주간 보고와 데일리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죠. 더불어 이런 미팅 시간에는 일정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해야 하는 업무를 사전에 잘 파악해서 개발자들에게 잘 지시하고, 고객과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서 하여튼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PM은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서 컨설턴트나 영업이나 SM들을 데리고 구현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쳐돌면 답이 없게 되죠. 개발해야 할 기능에 대해 도출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투입하는 사이트마다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다른데 딱히 업무를 몰라도 그냥 일반 개발자도 잘 개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 반면, 개발을 존나게 잘할 줄 알아도 내부 시스템의 흐름과 업무를 몰라서 초반에 전혀 손도 못 대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먼저 얘기한 개나 소나 금방 개발할 정도의 사이트의 난이도는 딱히 PM도 필요가 없는데, 부서에 부장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족속들 때문에 어쨌든 PM 공수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죠. 거접한 프로젝트의 경우 그냥 감님이 PM을 대신해서 개발자들에게 설계한 후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급 개발자가 들어오더라도 손도 못 대면서 까막눈이 되는 업무 특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업무를 존나게 많이 아는 사람이 꼭 있어야 프로젝트가 그나마 진행됩니다. 이런 사람은 SI에서도 귀인 대접 받으면서 늘 칼퇴를 하고 개꿀을 빠는 게 일상이죠. 대개 한 사이트에서 프로젝트를 길게 오랫동안 진행한 PM이라면 고인물의 썩은 물이라 프로젝트가 존나게 편한데, PM도 처음이고 모든 개발자들도 처음인 경우라면 불지옥과 같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고객 회의를 들어가면 그들만의 언어로 회의를 시작하기를 반복. PM도 회의실에 몸을 입성시키긴 했지만 용어와 업무를 모르기에 미치고 환장하죠. 그렇게 대화가 안 되니 고객님들도 PM을 개 취급하고 존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돈을 줬으니 알아서 만들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고객도 있는데, 이런 경우 PM이 법카 긁어가면서 고객을 대접해주고 선물도 주면서 끊임없이 계속 쫓아다니며 용어 업무를 물어봐야 하고, 개발자들에게는 알게 된 업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발해야 할 화면 소스를 최대한 분석하라고 시키면서 힘들더라도 함께 으쌰으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휴먼이 얼마나 있을지 그냥 아래 것들 갈고서 소스 보고 업무 파악시킬까 하는 생각에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개발자들에게 전부 다 분석과 설계를 강요하는 PM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순순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행인데, 빡쳐서 삐뚤어가지고 분위기 흐린 애들도 있고, 안 그래도 족같은데 이직이나 해야겠다는 개발자도 하나둘 나타납니다. 개발할게 산더미이고 바로 개발을 들어가도 일정의 차질이 생길 정도로 빠듯해 뒤지겠는데, PM도 개발자도 개발해야 할 내용 분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다 고객도 전지전능적 작가 시점을 원하는 상태라면 야근과 월화수목 금금금은 당연히 확정인 것이죠. 이런 게 어디냐고 불합리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상대는 고객이고 결과물은 무조건 나와야 하죠. 당연히 그러한 아웃풋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마련. 여기에서 PM도 고객처럼 개발자들에게 전지전능적 시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새끼야, 그게 분석한 거냐? 소사슬이 빨렸지? 언행이 거칠어지면서 분위기는 사악해지고 고문실이 따로 없죠. 개발자들 모두 분석과 설계 때문에 빡쳐있는데 무능력한 PM 자식이 들어와서 개같이 힘든 프로젝트라고 시바시바거리면서 짜증나 죽겠는데, PM 이 자식이 야근까지 해서라도 빠듯하게 준비하라고 해놓고 고객과 약속 있다고 칼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돌아버리겠지요. 생전 처음 보는 업무 용어에 스트레스에 결국 폭발하는 개발자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무슨 업무 용어를 알아야 하나 하면서 이직하면 연봉을 1000만원 2000만원 올려서 갈 수도 있는 데를 시전하면서 개발 초기에 후딱 런을 박으며 개 씹어지는 행동을 하는 개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PM 이 자식은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시전. 너 이 정도로 성장한 거 다 내 덕분이야. 어디 가면 이렇게 성장 못한다? 그 말을 들으면 개발자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덕분에 모가지 잘릴 뻔한 거 연명하면서 꾸역꾸역 사는 주제 한번 젖대보라며 퇴사 플래그로 와이로 하드코딩 박습니다. PM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순간 이직했던 개발자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고, 그간 이직과 급여 문제로 정치질했던 놈을 방패 삼아서 인력을 놓쳤다고 사장에게 하소연을 시전하죠. 그럼 주변에서 이직하는 개발자를 개자식 보듯이 쳐다보고, 혹시나 이직하는 회사에 아는 사람 있으면 너 같은 놈은 두고두고 힘들게 하겠다고 경고를 싸지르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등 이 바닥 좁다는 등 빗살적으로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이유는, 하여튼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 사람이 나가면 어쨌든 다른 사람 뽑아야 할 것이고,
그럼 그 시간이 못해도 일주일에서 2주일은 걸릴 것이고 그간 업무 분석한 거 포맷되고 새롭게 주입을 시켜야 하는 그지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만두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끝나고 나가지? 라고 회유하는 PM의 이유가 그러한 것. 같은 동료를 힘들게 해서 뭐하냐, 나중에 다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자며 순진한 개발자들 착취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몇 명의 인력이 퇴사를 시전하니 PM은 아삽으로 휴먼을 뽑기 시작. 이 멍청한 인간은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입사를 했을까?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그지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했을 텐데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하나같이 모두 다 사람도 그지같고 업무도 그지같고 쓴 언어도 그지같은 SI인데 본인은 합격해서 이곳이 낙원인 줄 알았겠지만 이런 곳이라고는 알고 왔을까 하며 걱정하는 기존 식구들의 생각은 표정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뭐 급여는 높여서 왔을 수도 있죠. 하여튼 PM은 이렇게 인력이 바뀌는 것도 대응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 이직하고 싶어 하는 애들 중에 좀 쓸만한 애를 잡기 위해 별짓을 다 해야 합니다. 적절한 가스라이팅과 라떼를 외쳐가면서 승질 조금 긁어주면 바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급여를 올려줄게를 외치지만 왜 진작에 안 올렸을까요? 현타 오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진작 올릴 수 있었던 거 히든 카드라고 꺼내는 꼴이라니. 돈 때문에 퇴사하는 이미지는 더욱 불명예스럽기에 주저하지 않고 퇴사 플래그를 Y로 박습니다. 하여튼 회유하기 스킬이 떨어지고 신규 인원 안착 스킬은 시장 바닥이 더러워서 쉬운 편이라 좀 나은데 그렇게 새롭게 입사한 애들을 좀 안심시켜 놓으면 여전히 다가오는 포악한 갑질은 PM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힘들게 일정을 짜 놓았고 간신히 버티나 싶었지만 어김없이 감독님들은 추가 요구사항을 내놓는 행위를 일삼으며 개발론 분위기는 아주 병신 같아지고 요구사항이 늘었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개발자들의 반응은 핵폭탄적인 반응을 보이죠. 착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PM에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지만 이미 자신에게 일정이 모두 정해졌는데 새로운 거 개발하라고 던져주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능력 없는 PM은 개발자들 생각이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면서 일을 툭툭 던지는데 먼저 개발을 좀 잘 쳐내는 개발자에게 이러한 추가 요구사항을 붙여버리니 미리 개발이 끝나도 개발 다 했다고 말하는 개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개발했다고 하면 일이 자기에게 오니까. 근데 특정 사이트의 경우에는 엽기적인 일이 있는데 개발이 6달이라면 PM이 3달 안에 개발을 끝내라고 합니다. 미친 일정에 항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달 동안 개발해서 가오픈을 진행을 하면 그때서야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말하기 시작하고 불편한 점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원래 구현한 기능이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미친 일정이지만 먼저 오픈을 해버리는 일정으로 가져가는 PM도 있습니다. PM 자신도 이곳의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욕을 쳐먹더라도 개발 기간 안에 모두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6달 동안에 만들어서 오픈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고객사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병신 같은 경우죠. 왜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냐 존나게 따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고객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사이트 아웃되는 업체들이 질비합니다. 하루살이 SI 같은 경우는 다음 계약을 약속받으면서 꾸역꾸역 완성해주는 경우가 다반사. 솔루션 내세워서 슈퍼 을행세하는 SI 경우에는 그러한 갑질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긴 하지만 대부분 SI 업체가 그러지 못하죠. 인건비로만 계약하는 경우는 노답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PM 입장에서는 PM 평가가 깎여버리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이미지도 좋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막판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개발자들 절약 업무 진행하면서 개발하면 큰일 나기에 그지같은 값 회사에서 개발을 하면 이런 꼴을 못 면합니다. 업무도 모르고 프로그램도 모르는 PM은 그저 개발자들에게 개발했냐고만 물어보고 일정 관리표인 WBS에 동그라미만 입력하면서 개발이 잘 된 줄 아는 PM이라면 동그라미가 채워져야 할 상황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서서히 분노 조절을 못하면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면서 진짜로 개발자들의 고충이 뭔지 모르겠고 일단 왜 개발을 제대로 못했냐며 몰아붙이기만 하고 모르겠고 무조건 일정 맞추라고만 하고 해결책은 주지 않는 PM이 위에 있다면 그냥 거지 같습니다. 이런 PM은 그냥 개발도 못하는 윗사람이 책임자로 오는 경우인데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진짜 노답입니다. 어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개발자들의 능력을 파악해서 미리 커리를 다 짜주고 설계를 해주고 막히는 문법이나 공통 템플릿을 만들어주면서 업무도 다 설명해주고 일정 관리까지 완벽하게 하면 평소 PM만 야근해서 프로젝트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하면 최소 1주는 모두 야근해야지만요. 하지만 업무도 모르고 개발 방법도 모르는 PM이라면 모두 다 불지옥 프로젝트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도 좋아서 퇴사하지 못하게 잘 막아주면서 힘겨운 분위기의 프로젝트를 끝낸다면 그런 프로젝트 2번만 연달아 하다간 사람이 페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PM들은 나이만 먹었다고 무조건 시키면 안 되고 되도록 업무도 잘 알고 헌신적이고 개발자들을 잘 다독이고 고객과도 딜을 잘 할 줄 알고 어려운 기능을 잘 해결해주는 그러한 능력자의 PM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언급한 능력들이 한 개씩 빠질 때마다 프로젝트는 2배씩 더 힘들어진다는 점을 아시면 됩니다.